곽재식의 과학수다. 곽재식의 과학수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공학 박사이시자 SF 소설가 그리고 화학자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정말 만물 박사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천체 물리학 쪽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 만물 박사라고 하기에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코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내일이 부분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요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분 일식. 일단 일식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식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의 일부만을 가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부분 일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부터 정말로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변치 않는 거 이런 걸 비유해가지고 흔히 뭐 태양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해가 갑자기 어두워진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고 충격적인 현상이다라고 옛날부터 많이들 생각을 했겠죠. 네. 우리나라의 삼국 사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인 신라 아달라 이사금 때 일식이 있었다라는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하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때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 유사의 전설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의 포항 지역에 살던 연호라고 세호라고 하는 그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갔더니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전설도 아마 옛날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갖고 있던 어떤 일식에 대한 어떤 놀라움, 공포감 이런 얼마나 거를 놀랐을까요, 당시에? 그런 걸 표현한 그런 전설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지식을 동원하자면 그러니까 지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 근데 지구는 태양을 공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이 가운데 커다랗게 있는데 지구하고 그 사이에 달이 딱 놓였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람이 태양을 바라보려고 했더니 그 달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여. 맞습니다. 이게 일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구 달이 지구에 비해서 이제 지름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한 16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달이 마침 우리나라 위를 이렇게 막고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올려다 볼 때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 특히 남반구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식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식은 좁은 범위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내일 일어나는 부분 일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자료를 보면 오후 3시 53분에서 오후 6시 4분까지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 5시 2분에 이제 최대로 이제 많이 이제 가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부분 일식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이제 1월 6일에도 있었고 12월 26일에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 정도가 한 10%, 20몇 % 이 정도가 밖에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신기하지는 않다면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은요? 근데 내일은 최대로 많이 가릴 때는 서울 기준으로 한 45% 정도 가린다고 하거든요. 가리네, 거의. 그러니까 아마 별 신경 안 쓰셔도 구름이 꼈나?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어둑어둑하지 싶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다는 거는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최근에는 2009년 7월 22일에 있었던 부분 일식이 좀 큰 편이었는데 그때는 서울에서도 제가 이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서울에서도 한 70%가 훨씬 넘게 해가 가려졌었고 이때 오전에 있어가지고 조금 해가 좀 늦게 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인상 약했던 면이 있었는데 제주도 남부 뭐 마라도 이런 데서는 거의 90% 넘게 해가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그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마라도에 사시던 분들이나 그때 놀러 가셨던 분들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왕왕 돌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은 5시 2분에 절정이라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딱 끝나고 나가서 요거를 선글라스 끼고
봐도 됩니까? 태양을? 선글라스를 뭐 여러 개를 겹쳐서 보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 사실은 선글라스마다 그게 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렸을 적에 셀로판지로도 그냥 네, 뭐 봤는데? 셀로판지 여러 개를 겹쳐서 여러 본다 뭐 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성능인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좀 그렇게 보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눈이 다칠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해를 정면으로 보면 그 태양빛이 굉장히 강해서 망막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예. 실명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장시간 보시면 일단 뭘로 보시든 장시간 보시면 안 되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요 보는 전용 그런 안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전용 그런 필터 같은 것도 있고 아하. 그거를 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너무 오래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당장 내일까지 그런 필터나 그런 전용 안경을 못 구하겠다 싶으신 네. 분들은 요즘에는 주요 과학관이라든가 천문대에서 예. 그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중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시고 이 정도 어두워졌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신 다음에 그 정확한 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하는 거는 그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보시면 안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전하긴데 재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차라리 뭐 2개 정도 겹쳐서 보면 되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여튼 볼게요. 뭘로 보시든지 간에 짧게 보시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 근데 진짜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일식의 시간이 요 기간이 요 정도 될 것이다. 몇 %까지 일식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계산을 해요? 야. 그게 이제 태양이 있는데 그 주위를 지구가 어떤 속도로 어떤 모양으로 도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내고 그다음에 달이 지구를 어떤 속도로 어떤 모양으로 돌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렇지. 달과 태양의 크기를 이제 각각 알아내면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예전에 이제 산수 시간이 많이 나오던 문제처럼 뭐 철수는 운동장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영희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 뭐 얼마 후에 만날까요?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푸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계산하는 게 현대에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산하면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계산할 만한 정도 내용인데 사실 이런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랬겠죠. 아주 먼 옛날부터 사실은 이게 일식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뭔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이해하고 계산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학문을 중국에서 만들어 왔던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계산을 하고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역마다 보이는 모습이나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국 기준으로 계산된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모양이 안 맞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1406년 6월 6일 기록을 보면 일식을 원래 제대로 예측했어야 되는 관리가 제대로 예측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귀향살이를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던 기록도 있고 조선 세종시대 때는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칠정산이라는 책에서 칠정산 외편이라는 책을 1444년에 펴냈는데 이거 정확하게 펴내기 위해서 당시에 아라비아에서 나와 있던 유럽 천문학을 반영한 그런 회회력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 방법을 겨우겨우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한반도 기준으로는 1444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식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복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건 수학자와 과학자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운동장을 뛰지 않습니다. 저는. 예, 자 일식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 일식도 있지만 선생님 이게 아예 가려지는 그런 일식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려진 걸 부분 일식, 다 가려지면 이제 개기 일식이라고 그걸 하는데. 개기 일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광경이 굉장히 멋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가지고 그렇죠. 한낮인데도 갑자기 깜깜해져서 막 별이 보이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날씨도 조금 서늘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해가 가려지니까요. 이게 언제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개기 일식인데 개기 일식이 일어날 만한 상황인데 달이 지구에 가까이 올 때도 있고 멀리 올 때도 있거든요. 달이 어떨 땐 크게 보이고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렸는데 달이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태양을 완벽하게 못 가리면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만 좀 남아서 빛나는 그런 모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고리 모양이다, 금가락지 모양이다 해가지고 금환일식이라고 하는데 금환일식. 예, 최근에 한반도에서 관찰됐던 금환일식은 요거 굉장히 화제였는데 지금은 아시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사실인데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금환일식이 5월 9일 날 있었던 금환일식이 굉장히 유명한 금환일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런데 왜 알만하냐면 예. 1948년 5월 10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제1대 총선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이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의원 총선을 5월 9일 날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1948년 한 봄쯤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은 마침 일식일인데 뭔가 좀 그날 선거까지 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걸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날 또 일요일이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또 일요일 날은 그냥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날짜를 하루 뒤로 미뤄서 5월 10일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의 출발점하고 이런 금환일식하고 또 연결돼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학자들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에 모여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관찰하면 제일 관찰이 잘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관찰을 했었고 이게 이런 금환일식, 개기일식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도 한 18개월에 한 번, 한 3년에 2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도 학자들이 와서 이 충남 아산에 가가지고 관찰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충남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이게 광복 이후에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관찰한 대형 천문학 현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태양이나 달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우리나라 천문학의 어떤 출발점을 나타내는 현대 천문학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장소로 충남 아산시 배방면 갈매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이 얼마나 되나? 하여튼 지구는 굉장히 작고 그렇습니다. 무게로 보면 지구가 태양의 한 33만 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지구보다 달은 뭐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름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예. 무게로 따지면 한 80분의 1 정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어떻게 달이 가리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인데 일단은 달이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있으니까. 가리는 거죠. 눈앞에 만약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보면 멀리 있는 게 그렇죠. 안 보인다는 거, 뭐 네. 그런 거랑 사람 똑같은 거죠. 손바닥만 있어도 눈앞에 가리면 하늘을 가릴 수도 그렇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거리에 비해서 지구 달 거리가 한 389분의 1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가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달이 크기는 좀 큽니다. 생각보다. 달이 아까 지름으로 따졌을 때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달이 이제 지구를 도는 위성인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행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치고 이렇게 큰 위성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성인 화성 같은 경우에 예. 화성에는 포보스하고 다이모스라고 해가지고 위성이 2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위성은 지름이 한 20km, 10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뭐 한 구 하나만한 크기 정도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인데 네.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름이 뭐 한 3,000km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에 떠 있는 위성에 비해서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크기가 한 뭐 100배 이상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달이 유독 행성에 떠 있는 위성치고는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큰 편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과학 이론들이 나오고 하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서는 달이 이렇게 큰 것이 분명히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구의 특징,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달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렇죠. 지구가 비틀거리면서 흔들리는 거를 달이 어느 정도 무게로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달의 어떤 지구의 어떤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뭐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타버린다든가 이런 일을 막아주는데 달이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달이 지구의 생명을 살게 해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밀물썰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이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의 여러 가지 뭐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이 돼가지고 예. 거기서 지구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뭐 생명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쓰일 수도 있게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내일 5시 2분 정도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선글라스 2개보다는 뭐 하여튼 뭐
한 3개 정도 겹쳐야 저는 되고. 가능하면 직접 안 보시는 걸 직접 보내드리고요. 안, 예. 한 말씀 덧붙인다면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3개월 뒤인 2035년 9월 2일에 한반도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금환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그때까지 사시다가 다 같이 구경하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때 마침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관찰하기가 좋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서는 강원도 고성 정도까지 가야지 보일 것이다 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즘 마침 좀 남북 관계가 좀 얼어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2035년에 우리가 금환일식을 볼 때는 남북 관계가 좋다. 아주 잘 개선이 돼가지고 예. 자유롭게 이런 우주에서 벌어지는 쇼를 다 같이 관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정학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이 그 전기 용접할 때 쓰는 걸로 그거 이렇게 용접용 그거 안전한 편이죠. 그걸로 네. 쓰면 됩니다. 이런 네, 얘기 그거 안전한 해주셨어요. 편이죠. 네. 자, 공학 박사이신 곽재식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아유 비의 노래 한번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 김홍성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